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활발하게 기업 인수합병 즉 M&A를 하는 기업 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바로 SM그룹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SM그룹 창업주인 우호연 회장은 2008년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계의 신데렐라처럼 등장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견 건설업자에서 해운, 화학, 레저 등 전방위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업을 팽창시키고 있는 SM그룹 우호연 회장은 누구이며 SM그룹의 현 위상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벌가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창업회장이 성공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게 자라 억차까지 일을 하다 부를 축적해 사업을 하다가 한번 좌절을 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사업으로 성공한 삼성 이병철 창업주나 LG 구인회, 삼양사 김연수 창업주 등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회장은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오직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시작한 사업이 운 좋게 성공하면서 큰 재벌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SM그룹 우호연 창업회장 역시 그러한 과정을 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 회장은 1953년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나 광주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으나 학비가 없어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치 형 한 분이 미국에 이민 갔었는데 성공해서 꼭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심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초청장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뭔가라도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양계 사업이었습니다. 동네 인근 양계장에 가봤더니 병아리만 잘 키워도 닭고기는 물론 계란을 팔 수 있어 일석이조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양계장에서 얻어온 병아리 10여 마리를 시작으로 양계업을 시작해 꽤 규모가 있는 양계사업으로 발전합니다. 양계사업으로 대재벌이 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비슷한 사업 발상이었습니다. 양계업으로 재미를 붙이다 건설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돈이 좀 모이자 집을 넓힐 계획을 세우고 광주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중에 2층 양옥집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2층 양옥집을 층수를 높이고 여러 가구가 사는 빌라를 지으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착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광주 일대 자투리 땅에 빌라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이들이 맨션,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을 찾는 것을 보고 착안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 6 내지 8가구짜리 단일 빌라를 지어 재미를 붙였고 점차 대단지 빌라로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지자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짓는 아파트 건설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전두환 정부가 5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가 하면 노태우 정부 들어 또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 회장은 이때다 싶어 1988년 SM그룹이 효시가 되는 삼라건설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삼라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을 우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불교 집안이라 불경을 접한 일이 많았다. 기업이란 게 결국 하나의 우주인데 그 말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삼라만상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삼라만상이라 하려다 줄여 삼라건설로 지었다. 지금이 SM은 삼라만상에서 영어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삼라건설의 법인 설립을 마칠 무렵 광주 일대도 아파트 붐이 크게 일었습니다. 우 회장의 삼라건설도 순풍의 도주를 단격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분양만 하면 다 팔리니 마이더스 손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삼라 마이더스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광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삼라 마이더스는 전라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갈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잘 됐지만 우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한꺼번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주택사업이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빚으로 택지를 사서 분양대금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을 보고 삼락건설은 그러한 방식을 지향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자사 보유분을 반드시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리한 확장 정책 대신 보수적인 경영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90년대 중반 경기가 과열되다 싶더니 IMF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건설사들이 부도가 잇따랐습니다.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던 삼락건설은 오히려 이 시기가 수도권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보유했던 수도권 택지들이 헐값에 시장에 나왔고 삼락건설은 이를 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락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천, 용인,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 서울 시내 택지도 사들여 삼라바이더스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우 회장은 누구보다 사업 초기 발단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은 지역에까지 분양 열풍이 불면 그건 꼭지에 가까워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기도 구리 분양 열기가 그랬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라 입지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과열 국면에 접어들자 2004년부터 과감하게 아파트 사업을 접다시피 했습니다. 이때부터 SM 역사는 다시 쓰여집니다. 이른바 기업 인수합병 즉 M&A 시작입니다. 오현 회장은 대우그룹과 STX그룹이 흥망사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회사를 새로 만들어 키우는 것보다 좋은 매물을 가려내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일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회사와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 회사 내 자산이 많은 회사를 좋은 회사로 분류하고 M&A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으로 현 우방산업이 전신인 진덕산업을 꼽고 성사시켰습니다. 진덕산업은 서울 성모병원과 자유이다리, 판문점간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과 대형 건축물을 주로 달아온 회사였습니다. 삼라건설과 시너지 효과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건설사 외에 제조업과 해운업에도 손길을 뻗쳤습니다. 건전지 브랜드로 유명한 백셀, 경남모직, 남섬알루미늄, TK케미칼 등을 인수해 사업군을 다양화합니다. 대한해운과 동양생명과학까지 인수하자 우 회장에게 M&A 귀재라는 별칭이 따라붙게 됩니다. 특히 옛 건설 종가들인 동아건설과 삼한건설, 우방건설, 경남기업 등을 인수해 망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SM이 품었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SM그룹의 위상은 자산 총액이 10조 4,500억 원에 달하며 재계 순위는 35위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57개사와 해외 18개사를 포함해 총 75개사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대한해운과 남선알루미늄, TK케미칼 등 3개사입니다. 광주의 조그만 건설업으로 출발해 이처럼 다양한 기업군을 거느린 대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SM그룹은 갑작스럽게 성장한 것만큼이나 숱한 구설수에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친구의 권유로 주식시장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급기야 삼라건설은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1992년 재기에 성공하면서 삼라건설이 다시 빛을 발휘했으나 그룹 측은 이 부분을 아픈 기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을 그룹 경영에 동참시켜 세인이 입방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문재익 씨는 현재도 SM해운회사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익 씨는 다른 해운회사에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하고 SM에 재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동생인 이계연 씨가 한때 SM 3만 대표로 재직해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우 회장은 2년 전 명예사단장 신분으로 장병들을 사일하는 등 지휘관급 예우를 받아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 회장이 육군이 한 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단장과 나란히 오픈카를 타고 장병들을 사일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현 회장은 1992년 재기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30년 만에 대재벌이 됐습니다.
건설업을 시발로 기업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SM그룹은 지금까지는 거침없는 질주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SM그룹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난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지분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다른 신흥재벌들은 모기업이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단순 지배구조이지만 SM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한 기업이 자산으로 또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슬처럼 얽혀있는 계열사 중 하나가 잘못되면 그룹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어떻게 계열 분리를 하느냐도 또 다른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 회장 술하에는 1남 4녀가 있는데 이 위로 세 자녀가 첫 번째 부인 소생이고 막내 아들과 바로 윗딸이 둘째 부인 소생입니다. 외동아들인 우기현 우방 전무가 최근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그룹 안팎에선 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분은 우호연 회장이 거머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야 할 사람은 오롯이 우호연 회장입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SM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